노화는 무조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약해지면 당뇨 위험률이 9%나 상승하고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내장지방과 혈당을 잡아주고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약 70%를 소비해주는 이것. 오늘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것의 엄청난 효능과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걷든 튼튼TV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노화로 연결되는 이것, 바로 허벅지입니다. 중년의 어느 시점 거울 속에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푹 꺼진 볼품없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나도 모르게 탄탄했던 허벅지는 어느새 물풍선처럼 물컹물컹해지거나 가늘어졌는데요. 허벅지 근육은 건강의 척도랍니다. 오늘은 모든 힘이 원천이며 건강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허벅지 건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허벅지가 건강에서 중요할까요? 허벅지는 내장지방과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섭취하는 탄수화물 중 약 70% 정도가 허벅지에서 소비된다고 해요. 특히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률이 약 9% 증가한다고 하고요. 허벅지가 얇아질수록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질병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성인병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허벅지 근육은 마치 홍수를 조절해주는 댐처럼 많은 당분을 저장해주는 당분 저수지 역할을 하여 혈당을 잘 조절해준답니다. 허벅지 근육에는 간보다 2배 많은 당분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에 쌓아놓은 글리코겐은 유사시에 포도당으로 방출되어 인체가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허벅지가 굵을수록 에너지가 발산되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허벅지 근육은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골반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관절이 약해지는 시기여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허벅지는 무릎 보호대라 할 정도로 무릎 충격의 흡수를 도와주는 근육이어서 무릎 관절염 통증 완화와 예방을 위해서라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활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지 않으세요? 허벅지가 튼튼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답니다.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더 활기차고 건강하셔야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허벅지가 건강해지면 왜 활력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덕분인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답니다. 허벅지 근육은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와 큰 연관이 있어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허벅지가 건강한지 확인해 볼까요? 학창시절 투명의자 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자가 있는 것처럼 공중에 앉아있는 체벌인데요. 이 자세를 몇 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스톱워치를 준비하시고 벽에 기대서 서주세요. 그런 다음 마치 투명의자가 있는 것처럼 살짝 앉아볼게요. 만약 이게 힘드시다면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로 시작하시는데요. 식탁 의자에서 엉덩이를 1인치만큼 떼어내고 그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릎은 90도로 굽혀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허리를 곧게 펴서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벽에 기대서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건강한 상태시라면 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고요. 만약 건강이 위험한 상태시라면 약 10초도 버티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경우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신 거지요. 40대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서 80세가 되면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허벅지. 그렇다면 이런 허벅지는 어떻게 단련하면 좋을까요?
우선 허벅지에 좋은 운동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언뜻 생각하면 무릎에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이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강도로 하체와 무릎 관절, 주변의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어 비만인 사람이나 중노년층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또한 밖에서 타는 자전거도 좋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실내 자전거로도 충분합니다. 집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자전거를 활용해 보세요. 경사가 심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면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관절염 환자라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주의해야 할 것은 안장의 높이인데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지게 되고 쪼그리는 자세와 비슷하게 된답니다. 쪼그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 관절에 전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수십 배가 되니까 꼭 유의해 주세요. 자전거 위에 똑바로 앉아 페달을 완전히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 페달이 닿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는 정도가 적당한 안장의 높이랍니다. 페달은 발 전체로 밟아주셔야 하는데요. 페달에 발등 덮개 아래로 발을 깊숙하게 넣어서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고 땅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페달을 돌려야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발 앞쪽만 걸쳐서 페달을 돌리면 무릎 전방에만 힘이 많이 가해지니 유의해 주세요. 속도는 일반적으로 1초에 자전거 페달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20에서 30분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실내 자전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때는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선택하여 체중을 분산시키고 운동 시간도 15분 미만으로 짧게 여러 번 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튼튼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역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하기 고민되시죠? 의학적으로도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는 등산은 관절염 환자에게 권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등산 강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파른 산보다는 완만한 산을 등산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가파른 산을 등산할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평지에 비해 5, 6배라고 해요. 또 산시급하게 뛰듯이 내려오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손쉽게 허벅지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까 테스트했던 투명의자 운동인데요. 일명 벽 스쿼트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손쉽게 허벅지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벽에 엉덩이부터 뒤통수는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릎을 90도 될 때까지 구부려 주시는데요. 이때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넘어서거나 등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자세로 처음에는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3번 정도 해주시고 숙련되셨을 때 점점 유지하시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금방 굵고 탄탄한 허벅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 동작은 일반적인 스쿼트에 비해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운동하시면서 관절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구부리는 각도를 줄여주세요. 이 정도의 운동도 힘드시다면 더 간편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치아하시거나 TV 보실 때 허벅지 사이에 두꺼운 책을 끼고 버텨보시는 건데요. 의자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요. 2에서 3cm 두께의 책을 무릎 사이에 끼고 힘을 줘서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텨주세요. 근력이 약하실수록 더 두꺼운 책이나 쿠션을 껴서 근력을 키우셨다가 그 다음에 얇은 책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횟수를 채우기보다 허벅지 근육에 들어가는 힘을 느끼며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골프를 잘하시려면 팔보다 하체가 강해야 한답니다. 대표적으로 박찬호 선수의 허벅지는 26인치로 유명하지요. 골프는 목표 지점에 공을 정확하게 보내야 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체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골프를 하신다면 더더욱 기술이나 경험보다 균형 잡힌 하체가 중요하답니다. 허벅지가 약하면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공을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 시즌이 종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내 연습장에서 샷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체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내년 라운딩 성공을 위해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과 허벅지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